힘든 임신, 어려운 육아, 엄마들의 이런 고민을 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맘솔릭 베이비 오디오 클립이고요. 저는 진행의 대박엄마 이윤정입니다. 자, 우리 엄마들 산부인과 많이 가시죠. 뭐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부인과 질환으로 또 많이 갈 텐데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또는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위치한 하이맘 산부인과의 박정원 대표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마들 만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 받으시죠? 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게 많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차마 못 물어봤던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편으로는 이제 생리에 관한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임신할 때 임신 전후로 생리를 안 하지만 거의 뭐 평생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요. 생리 전 증후군입니다. 이 감정 조절이 힘들고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이 되신대요. 생리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자기 너무 힘들다. 생리 전 증후군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도 요즘 좀 심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생리 전 증후군으로 증상은 이제 가슴 통증, 그다음에 복부, 복통, 그다음에 뭐 심할 때는 요통까지도 이렇게 오고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돼요? 참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네. 사실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게 생리 주기 따라서 네.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유방이 아프다든지 네. 더부룩하다든지 뭐 아니면은 피로감이 네. 심해진다든지 네. 아니면 예민해지고 그리고 가끔 화가 나거나 그래서 감정 주변 사람들이 기복이- 그렇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 있으세요. 아. 이제 이게 보통은 80%까지는 보일 네. 수 있다고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생리 전에 한 1, 2주 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생리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가슴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네. 증상을 보이는데 원인은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아. 이게 이제 요즘에는 환경이 워낙에 좀 복잡 다양해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아니면 뭐 술 마시는 거, 알코올, 카페인, 그다음에 이제 뭐 짜게 먹는 나트륨 섭취가 좀 많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거를 좀 심하게 만든다고도 하고 다 해당돼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안 좋은 생활들을 좀 바꿔주면서 네.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약이 있느냐 보통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제 칼슘이나 뭐 아니면 나트륨 섭취 제한,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 D 같은 게 좀 좋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이제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하면 네.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드려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호르몬제 종류들 그리고 이제 제일 잘 만들어진 편한 이제 호르몬제가 피임약이죠. 경구 피임약으로 치료하면은 네.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 그냥 또 좀 있으면 사라지니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냐, 뭐 처방을 해야 되냐, 이 기준을 좀 어느 정도로 두면 좋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냐, 또 생활에 이제 지장을 주느냐,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인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네. 되면 그땐 정말 처방을 받아야 되는군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그렇죠. 도저히 너무 짜증나서 일이 안 돼.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그런 처방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생리 때는 임신이 안 된다고 우기는 남편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제 그때 자꾸 하려고 하시나 봐요. 네. 제가 여자 몸은 365일 가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선생님 확실한 답변 주세요. 요거 이제 저기 동영상 뜨면 아마 남편한테 보여줄 거예요. 네. 일단은요. 네. 365일 가임기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네. 보통은요. 생리 주기를 이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주기법이라고 피임법을 보통 이제 날짜 계산해서 하는 옛날 네.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러면은 생리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이제 배란한다고 추정하는 시기까지 네. 그때가 이제
질도 이제 분비물도 좀 적고 그 끈끈하지도 않게 늘어지지도 않고 네. 이런 시기에 가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하는 네. 시기들. 네. 이때가 이제 보통 일기라고 표현하고 일기. 그다음에 이제 배란이 되면서 네. 생기는 이기. 이기. 이때는요 이제 배란 되기 이제 한 며칠 전부터 배란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까지 네. 이제 우리가 정자를 받아들이기 좋은 이제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질 분비물이 좀 코처럼 좀 늘어진다든지 그런 맞아요. 거 그런 게 생기면서 약간 색깔도 묽어지고 네네. 가슴도 이제 좀 단단해지고 네네. 이런 시기가 이제 오면서 체온도 조금 변하고 살짝 오르는 이런 변화가 보통 있으면은 여기 이기. 네. 대표적으로 이때가 가임기죠. 아, 그때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네. 이제 배란 이제 정자 다 기다리고 임신이 안 된 그 시기. 네. 그때부터 이제 생리 때까지. 생리 때까지. 네.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 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이제 비교적 안전한 시기. 근데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더군다나 생리 주기가 또 불규칙한 경우에는 그렇죠.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앱도 있어요. 아. 네. 앱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네. 생리가 정확해야 돼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그 다음 생리할 날짜에 2주 전에 보통 배란을 하고 네. 그다음 배란 이후에 2주 정도 기다려서 생리를 하게 되는데 임신이 안 되면 네.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둘이나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정자가 한번 들어왔어요. 네. 보통 3일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그렇죠, 질환 그렇죠. 쪽에서. 그래서 그런 임신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365일 가임기처럼 지내는 게 맞는 거죠.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고요. 네네. 또 이제 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게 본인이 자기가 생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출혈인 경우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계산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피임을 하는 거는 실패율이 25%까지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확실한 피임을 하시려면 네네.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피임 방법, 네네. 루프나 네. 뭐 피임약, 네네. 콘돔 네. 이런 것들 이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날짜만 믿어서는 네. 절대 안 돼요. 저는 둘째가 그랬어요. 둘째가 네. 도저히 배란기가 아닌데 생겨서 오히려 저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이상한데 그래서 그 예정일 네. 맞추는데 네. 좀 며칠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뢰사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묻어 있는 정자도 임신 위험할 수 가능성이 있겠군요.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365일 가임기란 말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피임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명확한 피임법을 하셔야지 생리 주기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 그대로 365일 가임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남편한테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은요. 이제 생리 때 빈혈이 오기도 하나요? 이분은 생리량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생리 때마다 자꾸 어지럽다고 하는데 이게 빈혈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럼요. 네. 실제로 생리량이 많으시면은요. 네. 이제 빈혈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시면 빈혈 때문에 얼굴이 허옇게 돼서 오셔도 본인이 나는 생리가 안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생리량을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 생리가 많구나.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오버나이트가 넘치는데도 난 원래 넘치는구나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오래 지내시다 보면 빈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혈이 실제로 없어도 또 하나는 또 반대로 없어도 생리량이 평소로 많아지면서 갑자기 현기증이 오는 분들도 계세요. 저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이제 몸에서 이제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갑자기 현기증 느끼게 이제 혈압들이 잠깐 변하면서 생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기증이 온다라는 증상은요. 병원에서 빈혈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요. 그럼 이제 빈혈 검사를 했는데 좀 뭐 안 좋은 결과가 났다 그럼 철분제 복용하고. 그리고 이제 생리가 많은 원인을 찾아야죠.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네. 호르몬 문제라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자궁 근종, 자궁 내막의 병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게 원인이 되면은 교정을 해줘야죠. 저 같은 경우는 네. 평소에 이제 건강 검진 할 때도 약간 저혈압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혈압이라서 이제 좀 빈혈 증상이 더 잦다.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혈압이 높아요. 이제 근육량도 떨어지고 네네. 어떤 압력이라는 것들이 몸속에 탄력이라는 것들이 떨어져 있기 네네. 때문에 일반적인 저혈압은 빈혈이 없어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생리 주기가 남들보다 짧고 양도 적은 편이에요. 이런 분들 주기가 짧으면 한 달에 2번씩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생리 양이나 생리 이런 주기가 임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주기가 잘 맞는 상황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네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우리가 초경 때부터 네. 폐경 때까지 천천히 변화를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일찍 결혼하고 네, 아기도 다 낳고 네네. 걱정을 안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30대 넘어서 네. 결혼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임신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면요. 네. 일반적으로는 호르몬이 이제 10대, 20대보다는 줄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그 감소하는 그것 때문에 호르몬 양 자체가 변하면 생리양도 변해요.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또 하나 이제 다른 병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갑상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뇌하수체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이 오게 되는 질환들, 네네. 아니면 살이 찌거나 빠지는 그 체지방, 그다음에 뭐 잠자는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리양에 이제 변화를 좀 주고요. 네네. 생리 주기, 월경 불순 같은 것도 네네. 이제 영향을 좀 주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배란 이런 주기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 그러니까 뭐 호르몬이라던가 말씀 주셨던 다양한 전체 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양이 줄었다. 네. 아니면은 뭐 주기가 많이 틀려진다. 네네. 하시면은요.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거 하시면 이제 내 몸에 이제 정보가 나오게 돼요. 여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어떤 뇌하수체 호르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가에 대한 걸 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신 뒤에 임신을 들어가시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배란하고 연관이 바로 되니까 배란이 안 되면 임신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배란 유도제를 쓴다든지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런 검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제일 정확한 거는 산부인과 가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이게 우리 생리 중에 또 활동은 하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해서 뭐 당연히 목욕탕은 안 가실 거고 또 수영장도 안 가시는데 이 좌욕식 청결제 이것도 안 좋은 건가요? 소독약이고 어쨌든 이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딱히 생리 중에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부부관계도 하셔도 되고 수영도 하셔도 있고 뭐 다 괜찮으신데 이제 위생적으로 이제 불편하신 게 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고 세정도 가능하시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생리 중에 자국 내로 염증 생길 빈도가 좀 느니까 비위생적인 조건 이게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깨끗하지 않은 데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생리통이 심한 편입니다. 매번 겪는 생리통이지만 통증은 둘째치고 이러다 이게 내가 혹시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매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데 생리통이 너무 심할 때 의심해 볼 만한 질병이 혹시 있을까요? 있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리 때 빈혈이 오는 그런 병들 대표적으로 이제 자궁 근종. 그다음에 이제 생리통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증. 그다음에 자궁이 이제 벽이 두꺼워지면서 부어오르는 선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리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초음파를 한번 보셔야 돼요. 초음파로. 그래서 한번 보고 임신 전에 이런 거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유산이 잘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매번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생리통이 매번 좀 심하다고 하면 한 번쯤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서 말씀하신 뭐 근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궁의 질병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좀 빠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생리통이 심해갖고 학교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학교를 아예 못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근종, 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원발성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보이는 거 없이 오는 생리통도 있는데요. 네네.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 이제 병원에 오시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생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우리 엄마들 제일 정확한 건 선생님한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박정원 대표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